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였습니다. 파산과 강제집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문제. 면제재산이 뭡니까? 면제재산은 주거용 임차보증금. 그건 이제 사실은 면제재산은 아니고 이제 압류금지재산이죠. 면제재산은 대표적인 면제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계비입니다. 6개월간 생계비. 범위 내의 현금 같은 경우 1110만원까지. 그리고 면제재산은 법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게 아니라 면제재산 신청을 해서 파산 선고와 동시에 14일 이내에 법원에서 면제재산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면제재산 결정을 받는 게 현금도 있지만 만약에 유체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했을 때 그 살림살이에 대해서 면제재산 결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님이. 살림살이죠. 유체동산. 근데 여기 법원은 개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 선고 14일 이내의 결정으로 채무자가 가진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중 일부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면제재산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임차보증금은 이제 중첩적으로 보호가 되죠. 면제재산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압류금지 재산이 되죠. 아무튼 이러한 면제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효를 규정한 법 348조와는 별도로 강제집행 제한 규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법원은 파산 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 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면제 결정이 확정된 때는 이와 같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고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83조 89. 이러한 면제재산에 대한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면제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 등의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제재산에 대해서도 면제재산 결정을 받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면제재산 결정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면제재산 결정만 받아내면 중지한 절차는 그 당연히 효력을 잃고, 그렇죠? 가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박아놨습니다. 383조 제10항에 의해서. 그래서 면제재산도 보호를 해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이 신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한. 자, 파산 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은 뭐라 그랬습니까?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죠. 신득재산이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게 파산 선고 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파산 선고의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재산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우연한 소득, 복권 당첨금이라든지, 누구한테 거액을 증여받았다든지, 도움을 받았다든지. 아무튼 이런 거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닙니다. 파산재단은 파산 선고 당시까지 가진 재산 혹은 파산 선고 후에 청구권, 대표적인 게 퇴직금 같은 경우죠.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해서 파산 선고 후에 취득하는 청구권, 퇴직금. 퇴직금은 파산재단입니다. 파산 선고 후에 취득하더라도 신득재산이 아닙니다. 퇴직금하고 로또 복권, 당첨금은 구분되죠. 퇴직금은 내가 파산 선고 전에 일한 걸로 인해서 파산 선고 후에 퇴직을 했을 때 취득을 하는 거고, 그쵸? 퇴직금은. 근데 파산 선고 후에 우연히 로또를 맞았다든지 부모님부터 상속받은 거는 파산 선고 후에 원인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건 신득재산이죠. 아무튼 파산 선고 후에 취득한 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신득재산에 대해서는 파산재단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제한에 관한 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인 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강제집행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파산 선고의 새로운 채권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법도 그래서 면책 신청이 있고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 또는 파산 종결 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 채권에 기한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은 신득재산이죠. 채무자의 재산, 신득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에 이미 행해진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며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는 중지한 절차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557조입니다. 이는 개인 파산 사건의 경우 면책 신청이 있게 되면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 또는 종결 결정 이후에는 채무자의 재산, 파산 재단에 한정하지 아니한 신득 재산이죠. 에 대해 행해진 강제 집행 보전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인 바 이로써 신득 재산 등 파산 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하여도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 또는 파산 종결 결정 이후에는 강제 집행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557조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의 취지, 이와 같은 규정 등의 취지에 비춰보면 신득재산을 포함한 파산재단 이외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도 파산 선고 후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 또는 종결 결정 이전이라도 면책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새로운 강제 집행이 금지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신득재산을 포함한 파산재단 이외의 채무자의 재산 뭐가 있을까요? 면제재산도 마찬가지죠. 면제재산 앞에 또 보호를 해줬죠. 자, 그 다음에 채무자의 임금채권은 어떨까요? 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 취득한 신득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의 실효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임금채권이 압류된 후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압류 효력은 압류 후에 받을 급류에 미치게 되므로 신득재산에 속하는 임금채권 부분에 대하여도 압류 효력이 미치게 되겠죠. 파산 선고 후에도 계속 미치죠. 이 경우 파산재단에 해당하는 부분, 파산 선고 전일까지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는 집행 절차는 348조 1항에 의하여 실효된다고 해석됩니다. 만약에 이제 파산 선고 전에 3달간 100만원씩 300만원, 파산 선고 후에 200만원이면 그 300에 대해서는 이제 실효가 돼서 그거는 이제 그 실효가 되니까 이제 뭐 파산재단에 들어올지 아니면 채무자한테 뭐 면제재산 결정을 했으면 나눠주고 면제재산 결정이 없으면 파산재단에 들어와야죠. 그러나 파산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파산 선고 이후의 그 압류 부분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5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이 중지된 후 면책 결정이 확대된 가점에 실효된다고 해석된다. 그건 따라서 채무자가 갖게 되겠죠, 돈을. 여기 15번에 보면 채무자에게 상당한 고정급여가 있어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면 상당한 경우에는 파산전세 남용으로 이게 이제 어떤 직업이 있냐면 의사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이 파산 선고 전에 그러니까 뭐 한 1,000만원, 1,500만원 받는데 뭐 채무가 매덕돼 갖고 이제 압류가 돼서 이제 막 들어왔다가 파산 선고를 할까 개인회생을 할까 개인회생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덥석 파산 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뭐 압류된 게 막 1억, 2억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일단 선고가 되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임금채권은 파산 선고 전권은 파산재단에 들어가겠죠. 실효가 돼서. 다만 이제 그 실효된 그 임금이 뭐 한 300에서 한 1,000만원 미만이라면 면제재산의 취지를 준용해서 또 환가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환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관제인 내지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엔 한 500 미만은 안 할 것 같고 한 500에서 1000 정도면 일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드문더라고요. 개인 파산에선 임금 갖고 퇴직금 오히려 문제가 돼도 따라서 임금채권이 압류된 후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절차는 348조 1항에 의해 실효되므로 파산관장에게 추심을 허용하죠. 신득재산의 부분에 대한 집행 절차는 중지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라 하여금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 그렇죠? 채무자 주란 얘기죠. 그래서 제 결론은
압류가 된 상태에서 이제 파산 선고가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도 뭐 한 500에서 1000 정도면 일부 185만원 빼고 환가가 가능하고요. 근데 500만원 미만이다. 185만원을 또 빼면 뭐 한 2, 300배이 안 되니까 번거롭죠. 그런 거 넘어가는 경우.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00에서 1000 정도가 압류가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채권자의 이익도 있으니까 그 파산 선고전 임금이 한 500에서 1000 정도면 환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관제에는 1110만원 미만이면 또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때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채무가 뭐 한 1500, 2000배는 안 돼. 아주 소액이에요. 근데 압류된 게 뭐 한 4,500대요. 그러면 또 할 수도 있죠. 임금에 대해서는, 그쵸? 185만원 그게 적용이 안 되죠. 이미 추심되면. 1개월치 임금은 적용되나요? 하여튼, 추심은 허용되니까 그 금액은 적절하게 지방별, 관제인별, 채무자별, 채권의 액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결국 정답은 없고 재량이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포기하고 들어가는 게 낫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 신청대리인,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장들은 항상 가능성만 언급해주면 됩니다. 환가할 수도 있다. 환가가 절대로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되죠. 한 500, 600이면 아유 재량인데 포기하시죠. 포기하고 있다가 관제인이나 재판부가 아이고 그냥 당신 다 가지시오 하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딱 되면 되는데, 나중에 뭐 그것도 환가하는 관제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면제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신득재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강제집행 실효되고, 그 다음에 임금채권은 파산 선고 전으로 나눈다. 요거에 대해서 이걸 아마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제재산이나 신득재산 이 개념을 잘 모르면 이거 어떻게 되지 막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면제재산, 신득재산, 임금채권 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까지 끊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